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장 마지막 파트인 접근 지정자와 인라인 함수, 그 다음에 클래스 정의와 클래스 구현을 여러 개 파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접근 지정자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접근 지정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할 때 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다른 클래스나 함수들한테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중에 그 외부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공개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information hiding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에서 보고 접근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눈다 이런 얘기고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텔레비전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온오프 버튼이라든가 뭐 밝기 조절, 음량 조절 뭐 이런 등의 그 외부에서 그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내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영상 데이터를 압축을 푼다던가 아니면 이제 오디오를 생성을 해낸다던가 아니면 거기 공중파나 뭐 아니면 케이블 통해서 전파를 수신한다던가 이런 이제 내부적인 부분은 사용자가 굳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거나 알아야 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포메이션 하이딩 또는 이제 캡슐화를 하는 목적은 일단은 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객체 내부의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나 상태 값을 외부에서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드의 안정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인터페이스 부분은 이제 바깥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바꾸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아닌 내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고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외부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화되는 걸 감지하지 못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코드의 안정성, 그러니까 그 인터페이스가 바뀌게 되면 그거를 사용하는 다른 코드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바뀌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잘 바뀌지 않도록 바깥에 노출되는 거를 최소화하고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수정만 하게 되면 그런 외부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코드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C++에서 이런 걸 그, 이 접근 지정을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여기 뭐 여러 가지 쓰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블릭이라는 건데, 이 퍼블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는 외부의 다른 클래스나 함수에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접근한다는 것은 읽거나 쓰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함수는 호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타입이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고, 이제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제 상속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텍티드에 대한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 공이 그 외부의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하지 할 수가 없고요.
클래스 내부의 함수들에서만 접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프라이빗 아, 아, 그 접근 지정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프로텍티드는 그 동일한 클래스 멤버 함수에서 접근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상속받은 그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에서도 그죠? 어, 접근이 지정한 것을 이제 가능한 것을 우리가 이제 프로텍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때 요 그 접근 지정자를 이렇게 그 멤버 변수나 함수를 선언하기 전에 여기 앞에다가 선언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요 다음 선언이 있기 전까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프라이빗으로 접근 지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새롭게 퍼블릭으로 되면 퍼블릭, 프로텍티드로 되면 프로텍티드 다음에 있는 다음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나 함수들은 프로텍티드의 접근 지정 형식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x하고 y는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샘플이라는 생성자 함수는 이제 퍼블릭으로 선언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보다 보니까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는 또 프라이빗 선언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접근 지정자를 선언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프라이빗, 퍼블릭, 프라이빗 뭐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이제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프라이빗은 프라이빗끼리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시고 퍼블릭은 퍼블릭끼리 모아서 프로그램 하시는 게 사실은 나중에 봤을 때는 훨씬 더 깔끔하고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C++에서 이 접근 지정자가 사용이 안 돼 있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접근 지정자가 선언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접근 지정은 이제 프라이빗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 지정자가 표시가 안 되고 변수가 선언이 된 거는 실질적으로 이 프라이빗이 있는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과 퍼블릭 이 두 개를 배웠으니까 언제 그럼 프라이빗을 쓰고 언제 이제 퍼블릭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프로텍티드는 이제 나중에 상속에 대해 설명할 때 추가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결정하는 것은 일단은 큰 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이제 외부에서 접근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은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상당수의 멤버 함수들은 이제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멤버 함수들 중에서도 퍼블릭으로 오픈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 함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멤버 변수를 보통 그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이유는 이 멤버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 그 함수나 아무 클래스에서 이렇게 막 가져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디버깅 할 때 나중에 이 레디우스라는 이 변수를 어디서 바꾸는 데가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값을 읽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값을 쓰는 데가 여러 군데가 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어디서 이 값을 바꿨는지를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디버깅 하기가 힘들면 이제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제 일종의 이제 난잡한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난잡한 코드, 스파게티 코드가 되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제대로 동작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통 멤버 변수들은 이제 프라이빗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을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앞에서처럼 우리가 메인 함수, 외부 함수죠. 이 클래스로 봤을 때는 이제 외부 함수가 됩니다. 이 외부 함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제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제 컴파일러가 에러를 발생하는데 어떤 식으로 에러를 출력을 하냐면 자, 와플이라는 놈은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객체인데 서클이라는 클래스에서 레디우스는 접근 지정 방식이 프라이빗이다. 그래서 네가 외부 함수인 메인에서 이걸 접근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이제 동일한 말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제 3.7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동영상 잠깐 스톱을 하신 다음에 그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풀어보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private 지정 접근 지정자와 public 지정자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변수 A라는 변수는랑 F라는 함수 그 다음에 private access error라는 이제 constructor 인자가 없는 constructor는 이제 private 선언을 했고 B라는 변수 그 다음에 인자가 있는 컨스트럭터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우리가 이제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각각의 함수와 변수들을 접근이 어느 경우에 가능하고 어느 경우에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일단 그 멤버 얘네들은 다 보면 멤버 함수들이죠. 멤버 함수들에서는 이 클래스에 있는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요거 자체는 사실은 이제 프라이빗 멤버 함수고요. 얘는 이제 퍼블릭 멤버 함수고, 그죠? 얘는 프라이빗 멤버 함수고 이거는 이제 퍼블릭 멤버 함수이긴 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뭔지에 따라서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클래스 안에 멤버 함수가 되면 이렇게 프라이빗 멤버든 퍼블릭 멤버든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1, 2, 3, 4, 5, 6, 7, 8은 뭐 하나도 컴파일 시 오류가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9번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인데, 자,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앞에 설명드렸냐면, 메모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생성자 함수가 호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생성자 함수가 호출이 되는 위치가 이 메인 함수, 외부 함수이기 때문에, 자, 얘가 호출하는 생성자 이 변수 선언에서 호출되는 생성자 함수가 프라이빗이면은 이제 얘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인자가 없는 형태로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인자가 있는 거니까 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얘는 이제 public constructor를 우리가 호출하고 있으니까 얘는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지만 얘는 이제 private을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는데 생성하는 곳이 이제 메인 외부 함수이기 때문에 9번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A라는 거는 이제 프라이빗이니까 여기서도 11번도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할 거고요. 자, B는 퍼블릭이니까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F라는 것도 프라이빗이니까 에러가 발생을 하고 G는 퍼블릭이니까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9번, 11번, 13번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드린 거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조금 이제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생성자가 프라이빗인 게 의미가 있느냐? 저런 게 실제로 어떤 뭐 실제로 쓸 때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게 이제 가끔씩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프라이빗 생성자는 이제 나중에 싱글톤 패턴 뭐 이런 데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싱글톤 패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뭐 전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테고요. 자, 싱글턴 패턴이 되게 되면, 저게 이제 그 프로그램 내에서 그 객체가 하나만 만들어지도록 강제하는 그런 방법인데, 자, 저거를 생성하는 주체가 클래스 안에 있는 보통 스태틱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 외부에서, 생성자를, 생성자가 퍼블릭이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아무나 저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걸 못하게 하려고 프라이빗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예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인라인 함수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인라인 함수는 C 언어에서 이제 비슷한 거를 벌써 알고 있습니다. C 언어에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인라인 함수 C++에서는 인라인 함수에서 이제 대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매크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의 매크로가 있는 역할을 이제 인라인 C++에서는 인라인으로 이제 대치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크로를 사용하지 마시고 인라인 함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매크로든 인라인이든 이제 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호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함수 호출을 하는 과정은 어떤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제 우선은 이제 그 나중에 함수를 호출을 해서 거기에 있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나서 리턴이 되기 위한 주소값을 저장을 이제 보통 스택에다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제 CPU에 있는 CPU 안에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던 값들을 이제 대피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이 호출되는 함수에서 이제 그 레지스터들을 사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을 일단 자리를 이제 피해줘야 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에 그 입력 인자로 들어갈 그 인자 값들을 이제 스택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함수가 실행이 돼서 함수가 쭈루룩 실행이 된 다음에 함수가 실행이 다 된 다음에 이제 리턴 코드를 만나게 되면 함수의 리턴 값을 일단 임시 저장소에 이제 저장을 하고요. 리턴 값은 이제 스택에 저장되는 경우도 있고 메모리에 CPU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한 레지스터 값을 여기 있는 값을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리턴 주소 값 저장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 함수 실행하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초 정도 걸리는 거면 얘가 지금 요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보통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 10초는 너무 크고 한 예를 들어서 10ms 정도라고 칩시다. 10ms도 상당히 컴퓨터한테는 큰 시간인데 요거는 보통 뭐 수 마이크로 세컨드 수나 수십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걸립니다. 보통 수십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자, 그러면 10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그냥 합시다. 10 마이크로 세컨드면 우리가 이 함수 실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0.1% 정도의 리던던시가 오버헤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여기에 있는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요런 이제 필요 없는 사실 의미 없는 작업을 이제 그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한 0.1% 정도 오버헤드가 사용이 되니까 뭐 성능이 그렇게 저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 함수가 굉장히 짧은 함수다. 얘가 실제로만 1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밖에는 실행을 안 한 함수다. 그러면
자, 1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되는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이런 오버헤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이게 몇 퍼센트의 오버헤드입니까? 100%의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예를 보면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1에서부터 만까지 포르프를 돌면서 그 해당된 그 i라는 정수 값이 우리가 홀수냐 짝수냐를 체크하는 오드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건데요. 이 오드라는 함수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x를 2로 모듈로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가 1이냐 0이냐를 리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작겠지. 그죠? 인스트럭션 뭐 한 개, 두 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 호출하고 리턴하는데 수십 개의 인스트럭션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하나, 두 개를 위해서 인스트럭션이 수십 개가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버헤드가 늘어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습 시간에 뭐 짜는 간단한 프로그램들이야 성능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능이 크리티컬한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신호 처리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이제 성능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함수 호출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방법인데, 자, C 언어에서는 우리가 함수 호출을 하지 않고 함수랑 살짝 비슷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매크로라는 걸 정의를 했죠. 그래서 샵 디파인이라고 쓰고 이 함수처럼 이렇게 이름을 쓰고 괄호 열고 인자처럼 쓴 다음에 그 실제로 행해지는 내용을 이렇게 써주면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다 풀려가지고 우리가 사용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x가 타입이 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에 우리가 x에다가 플로트 값을 집어넣는다고 칩시다. 플로트 뭐 2.5 이런 걸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그럼 2.5를 집어넣었을 때도 우리가 컴파일상에 이 매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무식하게 이렇게 그냥 바꿔치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타입 오류 체크를 안 하는 거죠. 타입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수와 거의 똑같은데 모양이 거의 함수와 똑같죠. 함수와 똑같은데 앞에다가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작은 이거랑 거의 마크로랑 비슷하게 이게 함수 호출이 아니라 실제로 코드 안에 요 기능이 풀려가지고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코딩 했을 때는 함수처럼 깔끔하게 보이지만, 그쵸? 깔끔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수가 아니고 풀려서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존재하지 않아서 오버헤드가 없고 성능이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에 비해서는 이렇게 보면 타입 체크 같은 것들도 컴파일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컴파일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사용하지 마시고 인라인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앞에서는 그냥 함수 썼는데 인라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할 때 이 부분이 보니까 인라인 함수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풀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진짜 컴파일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사실은 매크로나 인라인이나 동의를 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 타입 체크를 하고 이렇게 문법 체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준다는 점이 인라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인라인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것처럼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 어떤 함수들은 이렇게 클래스 선언 안에
여기는 클래스 선언 안에 함수 정의가 멤버 함수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없네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선언만 하고 멤버 함수들 선언만 하고 실제로 구현은 이렇게 외부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랑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코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부에 함수 선언 안에 이 멤버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두 가지 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선언 안에 우리가 함수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요거는 이 특별한 말이 없어도 여기 inline이란 말이 없어도 이거는 다 inline 함수가 됩니다. inline 함수. 자,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게 다 풀려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생성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성자와 그 다음에 게데리아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inline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자동으로 inline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inline 함수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있다. 선언 안에서 정의가 구현이 돼 있는 멤버 함수와 그 다음에 바깥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멤버 함수에는 그런 차이점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간단하고 짧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뀌지 않을 그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함수들은 우리가 선언 안에다가 그냥 바로 집어넣고요. 대표적인 게 뭐 getter, setter 뭐 이런 멤버 변수 값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값을 이제 읽어서 리턴하는 그런 정도의 간단한 함수들은 우리가 클래스 선언 안에 포함을 바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좀 복잡하거나 길거나 그 다음에 사용자의 다른 클래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거나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별도로 구현 선언 바깥에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라인 함수 사용하면 이제 실행 시간이 빨라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제 이게 코드가 다 실제로는 함수가 있으면 함수 한 벌만 있으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다 풀려서 다른 함수 안에 이제 풀려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량이 이제 증가할 수는 있죠. 근데 요즘은 사실 프로그램 사이즈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이즈가 워낙들 커지고 값도 싸졌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함수가 의미가 그 계산 속도를 높여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는 실시간성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에는 이제 잘 보시고 인라인 함수로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이제 가끔 코드를 보다 보면 이제 스트럭트가 사용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트럭트는 그 C++가 C 언어를 완전히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럭트를 지원을 당연히 하죠. 그리고 그 C 언어에서 그 가지고 있던 스트럭처의 원래 문법적인 특성과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간 확장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뭐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C++의 구조체는 사실은 C++의 구조체는 그냥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인데 이름을 우리가 스트럭트라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아주 자그마한 이제 차이점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C++에서의 구조체는 C에서 갖고 있지 못했던 상속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 안에 멤버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멤버 함수도 있을 수 있다던가 이런 게 다 C++ 클래스와 이제 동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접근 지정자 같은 것도 표현할 수가 있다던가 뭐 이런 게 이제 클래스와 동일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접근 지정자에서 설명했듯이 클래스는 우리가 접근 지정자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접근 지정이 선언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조체인 경우는 우리가 퍼블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C 언어에서 퍼블릭의 멤버 변수들을 외부에서 그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성을 이제 C++에서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것은 이제 다 퍼블릭이다. 디폴트는 퍼블릭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연에서 호환성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스트럭처를, 클래스 대신에 사용하시는 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끔,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코드를 저도 오픈소스나 이런 데서 보긴 했는데, 뭐 굳이 뭐, 클래스로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언어에서랑 다르게 조금 이제 달라지는 점 뭐냐면 C 언어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트럭처 멤버 변수를 우리가 선언할 때 어떻게 썼냐면 이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태그 네임을 썼었는데 우리가 클래스에서는 그냥 클래스명을 사용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C++에서는 스트럭처도 그냥 스트럭처 네임만 사용을 하면 우리가 선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C에서는 이렇게 썼었는데 C++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럭처로 C++에서 이렇게 사용해 놓은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타업 지정자가 없는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퍼블릭이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퍼블릭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가져온 거랑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빗이 디폴트고 스트럭처에서는 그 퍼블릭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퀴벌런트하다. 이렇게 고쳤으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스트럭처를 우리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실제로 C++ 코드에서 스트럭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짜는 거를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게 앞에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군요. 자, C++ 구조체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 클래스로 한번 제작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조체로 선언된 거를 클래스로 한번 바꿔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바로 해봅시다. 자, 뭐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이거 스트럭처 대신에 클래스라고 쓰면 된다고 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 접근 지정자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는 거는 뭐 클래스나 스트럭처나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고요. 뭐 이름은 그대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클래스로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C++에서 클래스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클래스로부터 객체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객체가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생성자라는 거와 소멸자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만들어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을 때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디폴트 생성자, 디폴트 소멸자라는 거를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접근 지정자라는 게 있어서 외부에서 그 멤버 변수나 함수를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public이라는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protected나 이제 private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그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 작성법은 이제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한 거라고 보고요, 문법적으로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좀 큰 프로그램, 뭐 아주 크지 않더라도 실제로 좀 쓸만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아, 간단하진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파일로 따로따로 나눠 놓습니다.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C++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요, 일단은 헤더 파일이라는 것과 클래스를 만들 때 헤더 파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CPP 파일 두 가지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클래스를 하나 설계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파일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헤더부에는 이제 선언부, 클래스 선언하는 부분이 헤더 파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현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라인 함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면 이 CPP 파일에 구현부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앞에서 이 클래스를 선언한 클래스의 헤더 파일이 보통 인클루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라든가 뭐 이런 등등 뭐 다른 전역 변수라든가 이런 이제 일반 외부 함수들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이제 CPP 파일에 분산에 저장하던가 그룹핑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헤더 파일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 헤더 파일은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다른 외부의 클래스거나 외부 함수에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외부와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자, 요거를 실제로 구현한, 이게 어떤 동작을 하는 거는 implementation.cpp 파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다른 클래스나 함수들은 이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있어도 안 되고, 이 헤더 파일에 있는 선언만 보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 놓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기 때문에 바깥으로 노출시킬 부분하고 노출을 안 해도 되는 부분, 하고 싶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서클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러 번 사용을 했는데, 그 클래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 클래스 선언부죠. 선언부를 우리가 따로 떼서 circle.h라는 헤더 파일에 저장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들을 구현한 구현부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circle.cpp라는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구현부로 바깥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클래스 이름과 그 다음에 함수명을 이렇게 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들이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컴파일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스탠다드 IO 스트림 IO 스트림하고 네임스페이스 이 부분이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려면 저걸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외부 함수가 필요한데 외부 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은 직접 얘하고는 아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요 헤더 파일만 인클루드를 하고요. 인클루드 하고 실제로 프로그램 작성할 때도 요 헤더 파일만 들여다보고 이 클래스는 요런 멤버 변수와 요런 클래스 요런 멤버 함수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요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컴파일을 하게 되면 클래스 구현자가 이렇게 컴파일 되고요. 이게 메인 함수 컴파일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링킹을 하게 됩니다. 얘는 언제 사용되나고요? 컴파일 할 때만 사용되고 어떤 존재로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링킹하는 거는 얘랑 링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컴파일러가 사용하고 버려지는 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큰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똑같은 헤더 파일이 두 번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보같이 지금처럼 바보같이 이렇게 두 번 인클루드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보통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인클루드가 발생하냐면 여기가 인클루드가 아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a.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했는데 a.h라는 인클루드 파일에 가보니까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얘가 샵 인클루드하고 여기서 circle.h를 인클루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얘가 인클루드 되면 얘가 포함되는 거고 그 안에 다시 서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번 서클이 인클루드 됐는데 여기 또 인클루드가 되니까 두 번 인클루드가 되죠. 자, 이 헤더 파일이 두 번 인클루드 된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선언, 서클이라는 객체의 클래스의 선언이 두 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클래스 서클이라고 하는 선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밑에 다시 클래스 서클이라는 게 또 한 번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게 한 번 이미 정의가 돼 있는 게 또 정의가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여기도 있는데 여기 또 있네 그러면서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런 식의 에러를 발생합니다. 클래스 형식의 재정이다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이제 트리키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오픈소스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이런 걸 이제 이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뭘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매크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걸 잘 보시면 if not circle h circle underbar h circle underbar h라는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요 밑에 있는 것이 실제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circle.h가 정의가 그러고 나서 circle.h를 정의하니까 얘가 한 번이라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헤더 파일이 한 번이라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circle.h라는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include가 될 때는 if not defined circle h 때문에 이게 이쪽 부분이 중복해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잘 이해가 되시나요? circle.h라는 값을 우리가 매크로를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하면서 그죠? 선언을 하면서 얘를 동시에 정의를 하기 때문에 자 얘가 한번 선언이 한번 include가 됐으면 이 circle.underbar h라는 것도 한번 정의가 돼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준다 사전에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circle.h가 정의가 돼 있지 않았을 때만 이걸 다시 include 해라 이런 얘기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인클루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에서만 요 서클 클래스가 선언부가 포함이 되고 여기서 요 두 번, 세 번째 인클루드 할 때는 요 부분이 실제로 인클루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 봤던 거에다가 이렇게 앞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요건 이제 처음에 인클루드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처음 인클루드 하는 거 포함이 돼서 cpp 파일이 이 컴파일 오브젝트로 컴파일한 다음에 익스큐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웠던 이제 클래스 선언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클래스 선언은 지금 이제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금 adder라는 클래스와 calculator라는 클래스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얘네들을 구현부와 선언부로 나눠서 구현부는 cpp 파일로 넣고 그 다음에 선언부는 h 파일, 헤더 파일로 쪼개시기 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개로 쪼개라는 거죠. 하나는 adder.h 그 다음에 adder.cpp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calculate.h와 calculator.cpp로 하시면 되겠고 이 메인 함수는 사실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cpp 파일로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이 calculator 쪽에 cpp 파일 안에 포함을 시키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이렇습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header 파일에 이렇게 선언부를 집어넣고요. 여기 구현된 내용은 다 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서 이게 두 번 include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if not define 하고 adder.h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요 파일 이름을 그대로 적는 것이 대문자로 그대로 적는 것이 보통 컨벤션입니다. 이건 뭐 어떤 완벽 뭐 법칙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그대로 적습니다. calculator.h, calculator.h.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에 cpp 파일을 만들어서 넣고요. 이렇게 include를 하겠습니다. 그죠? include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인 파일은 여기서 이제 별도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메인 파일 안에 calculator를 사용을 하니까 이 calculator.h를 include 했는데 calculator. 그렇죠. adder 클래스는 여기서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헤더 파일이 인클루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좀 길었는데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여러분들 3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숙제도 나갈 거고요. 숙제 한번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4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